저는 이제 지난주부터 그 얘기를 했는데 마침 또 어저께 아침에 한준호 전 최고위원님께서 또 그걸 받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주 얘기를 기자회견에서. 잘하시고 그래서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주목이 됐는데 좀 아까 여기 와서 얘기 들으니까 당대표님은 정청래 당대표님은 끝까지 가실 모양인데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래서 이제 상당히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많이 걱정하는 거는 이거예요. 이게 뭐 절차 문제나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은 결과적으로는 표대결이 되거든요. 표대결이 되면 이 안에서 갈등이 심해집니다. 당내 더군다나 갈등. 당내 갈등이 심해지고 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이걸 하면은요 이게요 네. 보통 합당 같은 거는 거의 80%가 찬성이 나와야 맞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많은 거는. 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정말 6대 4라든가 아니면 거의 5대 5라든가 네. 51대 49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아하. 그 저는 이 생각도 했어요. 만약 당원 투표까지 가야 될 방법이면 이런 종류의 합당에서는 찬성률을 높여야 된다. 찬성률을 높여서 적어도 뭐 4분의 3? 4분의 3 정도까지 해야 그래야지 뭐 4분의 4 아니면 저기 70%라도 네. 그 정도 이상의 찬성이 나와야 그래야지 합당한다. 안 그러면은 1대 한 표라도 더 이기면 이긴다.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좀 합리적으로 당원들께서도 또 최고위원들께서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오늘 이제 아침에 최고예산 발언을 좀 보면 네. 당 대표가 공론의 문을 열었다. 당원이 당의 운명 결정해 달라. 그러니까 당원 투표에 이걸 맡기겠다. 이건 분명한 생각인 것 같아요. 오늘도 보면. 근데요. 아니 그거는 이제 뭐 당연히 마지막에 당원들. 합당하려고 그러면은 당원 투표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열린민주당 때 이 과정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건 뭐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네. 일단 조국 혁신당에만 제안을 하셨지 당원들께 물어보는 절차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안할 때 그 예.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더 깊어진 거니까 인지 이걸 갖다가 공론화했으면은 또 공론화하는 과정을 네. 또 뭔가를 밝혀야 되는데 뭐 그런 거가 없이 지금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의원총회도 해보시고 여러 가지 보시면 지금은 이제 보면은 표대결로 몰아가겠다. 그런 1인 1표 이것도 밀어붙이시면서 표대결로 몰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마 오늘 많이 들으신 분이 저도 지금 여기 와서 막 들었는데 예. 왜 저만 오면은 무슨 이렇게 뉴스가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나 정말 꼭 희한하네. 코멘트를 해야 돼. 희한하네. 딴 거 준비해놨다가도 이거 코멘트를 들어야 돼 또.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당원 주권이 아니거든요. 국민 주권도 마찬가지고 당원 주권도 마찬가지인데 네. 표대결로 가가지고 이기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그 전에 그야말로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 그리고 이것을 서로 간에 네. 냉정하게 따져보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데 그게 좀 솔직히 지난 일주일 동안 이해찬 총리님 애도 기간 네. 동안에 당에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못했지만 이른바 뉴미디어에서는 굉장히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그랬겠죠. 의원님들도 여러 의견을 밝히시고 했는데 뭐 그래요. 그게 이게 올 거예요. 이게 지방선거에는 특별히 도움이 안 된다는 건 누구든지 다 압니다. 그거는 뭐 지난주에 갤럽에서도 그렇게 나왔죠. 그리고 특히 중도층이 네. 굉장히 유보적이거든요. 유보적이다. 그런데 중도층 우리가 이번에 선거를 하는 거는 중도층에서 이겨야 크게 이길 수가 있어요. 물론 호남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성가시고 귀찮으실 거 압니다. 거기서 이제 민주당하고 조국 혁신당하고 또 뭐 선수 가지고 싸우고 이러니까 그렇지만 다른 데서는 다 부정 의견이 훨씬 더 높고요. 그 이유가 아마 그러니까 너무 갑작스럽게 나온 것도 있고 이게 과연 저는 이게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이른바 중도로서의 외연 확대 네. 이 부분에 도움이 되느냐. 그걸 봐야 그다음에 된다. 조국 혁신당이 예. 내거는 기치 꼭 DNA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거는 가령 토지공 개념이라든가 사회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약간 중도 좌쪽으로 가 계시거든요. 네. 좌쪽으로 가 계시는 게 이게 민주당하고 잘 맞겠느냐. 더군다나 이제 조국 대표의 상당한
무게감이 있지 않습니까? 여하튼 네. 또 계파의 수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계파를 대표하는 주자이기도 하고 아하. 또 문재인 정부의 또 대표적인 그렇죠. 예, 또 예, 그러니까 그 인사.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말하자면 어느 정도는 실패, 또 검찰에 대한 실패, 또 부동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이재명 정부를 그대로 끌어안아서 네. 이거를 우리가 나가서 얘기하는데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도움이 되겠느냐. 그다음에 뭐 단기적으로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지금 내부에 가령 성비위 사건에 대한 처리 문제, 또 고소고발 문제 이런 거 같은 게 이런 게 있어요. 그거 네. 가지고 하면은 우리가 선수가 뛰면은 선수들이 나가서 그걸까지 방어해야 되거든요. 저쪽에다가 빌미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걸 아니 당원 뜻 묻는 건 당연한 건데 네. 그 전에 제안할 때 왜 네. 의견 수렴 안 수렴은 안 했냐 해요. 이 네. 부분. 네. 그 다음에 합당을 만약에 했다고 치더라도 합당한다면 시너지가 정말 나올 것이냐 네. 이 부분 네. 두 가지의 의문점을 제기해 주셨는데 네. 오늘 뭐 유시민 작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오늘 경공에 나와서 한 얘기가 두 가지 봐야 되는 첫째는 합당이 바람직한가 둘째는 바람직하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합당 반대하는 사람은 또 절차 지적 말고 반대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위원장님께서 합당 반대 이유를 또 밝히신 셈이 됐고 네. 지자체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당내 시너지가 나지 않는다. 네.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그렇네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저께도 라이브 하면서 제발 이재명의 시간이다 지금은. 뭐 7개월 동안 너무 잘해 오셨는데 네. 2년 또는 2년 반을 좀 이재명의 오롯이 힘을 좀 실어달라. 지금 조국 대표가 민주당에 오면은요 네. 그쪽으로 무게 중심추도 굉장히 왜냐하면 지금 정청래 대표하고는 또 달라요. 그럼 당내에서 반대를 무슨 검찰 개혁 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더라도 네. 언론에 비치는 건 이런 식으로 당정 갈등이다 이러고 나와요. 조국 혁신당에서 반대할 때는 그래 진보 진영 안에서의 생각의 차이다. 뭐 또는 운동장 왼쪽 운동장을 또는 네네 쓰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의 검찰 개혁안과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 이런 식으로 해석이 나오는데 네. 내부에서 반대하면 당정 갈등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당정 갈등이라는 게 나오는 프레임이 씌워지는 순간 이재명 정부에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운신의 폭이 상당히 좁아지죠. 그리고 저는요. 이게 제일 걱정이 되고요. 네. 저는 조국 대표한테도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안 좋다. 네. 근데 오늘 유시민 작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조국 대표가 네.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 네. 합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본류로 와야 된다. 지류에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뭐 그건 결국- 너무나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당권은 정청래가 계속 가지고 갈지 아닐지 모르고 네. 8월. 대권은 당연히 조국 대표가 저기 오는 거니까 어허. 지금 뭐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근데 네. 근데 그런 때 타이밍이죠. 왜냐하면 일단 일로 들어와서 민주당을 업으려고 들지 말고 네. 좀 혼자서 스스로 홀로서기로 해서 조국 음. 대표로서의 이른바 유능함 네. 또 효능감 아하.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대선 때 가서 합해도 아니면 총선 때 가서 합해도 저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보죠. 네. 근데 지금으로서는 그리고 안유시민 작가님 그런 식으로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당 대표가 아니라 아니 무슨 7개월에 차기 대선 얘기야. 유시민 작가님 왜 그러세요? 아니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유시민 작가님 제가 그 표현을 썼는데 요새 너무 관찰자적인 시각으로 봐요. 크게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네. 정치라는 거는요. 또 민생이라고 하는 거는 매일매일이 흐름입니다. 그거를 잡아야 되고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네. 역사적인 흐름으로 봐서 그래 조국이 민주당 안에 들어와야 당연히 대선 저기가 좋아지는 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그걸 거고. 지금 얘기하셔야 되겠느냐고요. 이 점에서 이재명 시간인데 지금. 이 점에서 제가 네. 더 크고 예. 더 넓으시고 더 연배도 높으신 백낙청 창비 고모님의 얘기를 인용하겠습니다. 네. 이틀 전인가 조국 대표하고 같이 대단. 백낙청 TV에서 예. 공부길이라는 저기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조국 대표는 굉장히 많이 이게
뭐 조국 혁신당의 이니셔티브가 아니고 민주당에서 한 거다. 예.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더니 야 백낙청 선생님 놀랍더라고요. 딱 부러지게 이번 선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로 또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거를 왜냐하면 지금은 뭐 표현을 정확하게 안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으로도 충분히 네. 이긴다. 지금 지방 대선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득실을 따지면은 뭐 정확한 제가 워딩은 생각이 네. 안 나지만 하여튼 별로 득이 없다. 라는 얘기를 너무 확실하게 하셔서 제가 좀 놀랄 정도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 합당으로 인해서 과연 어떤 도움이 있겠느냐라는 의문점을 계속 제기하고 계시는 거고 거기에 대해 또 당원들 또 국민들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인데 네. 오늘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이 지적을 하고 넘어가죠. 통합하면 승리하고 분열하면 패배한다. 승리 가능성을 높이자는 거다. 2, 3% 박빙 승부에서 힘을 보태야 된다. 절실하다. 다 함께 힘을 모아 싸워도 힘든 싸움이다. 지방선거 승리,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또. 예전에 네. 김한길, 안철수 두 분이 갑자기 합당 선언하고 손 들고 나왔어요. 네. 그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는요, 당연히 왜냐하면은 야권에다가 민주당의 지지율도 형편없고 네. 거기다가 안철수 지지율을 보태질 않으면은 도저히 지방선거를 이길 찬스가 없었어요. 그럴 때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이제 하자 네. 이렇게 해가지고 됐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 대개 총선 때 하거나 왜냐하면 지방선거 때는 일단 주자들이 4천여 명씩이나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총선 때 하거나 300명 두고 하거나 아니면 제일 많이 하는 때가 대선을 앞두고예요. 대선을 앞두고 한 게 바로 열린민주당 케이스였습니다. 열린민주당 케이스에서는요 정확한 게 제가 이제 뭐 너무 잘하니까 열린민주당은 항상 그 민주당의 일종의 시스터 정당으로서 저희가 서포터한 것도 있고 전혀 이런 게 없었어요. 지금 조국 혁신당은 상당히 좀 대립하는 것도 꽤 많잖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열린민주당은 솔직히 우리가 대선 주자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열린민주당은 거의 80% 이상이 이재명 지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 시절에는 네. 합당 얘기를 합당이, 못 나온 겁니다. 근데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했냐면 송영길 대표 되시고 바로 한 것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되신 다음에 했습니다. 그런 오해를 다 불식시키고 그러니까 뭐 누구의 뭐 당권이나 누구의 대권에 도움 이런 얘기를 다 불식시키고 정말 대선에서 힘을 합쳐서 같이 뛰자. 지금이 적기다. 네. 그래가지고 양쪽에서도 다 당원 투표 거쳐가지고 그때도 한 당원 투표에서 찬성률이 한 85% 나왔어요. 왜냐하면 반대하는 사람 항상 좀 있어요. 근데 그래서 85% 나와가지고 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순리대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타이밍도 아니고 타이밍도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도 아니고 지방선거의 성공을 위해서도 더욱 아니다. 저는 중도 특히 이제 지금 간당간당하는 간당간당한다 그러면 조금 뭐하긴 하지만 네. 서울은요 마지막까지도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서울을 이겨야 이번 지방선거를 그러니까요. 이긴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호남에서는 좀 갈라져도 뭐 제 표현하면 다 우리 새끼에 우리 새끼들이 우리 미운 아니 우리 이쁜 새끼들이에요. 네. 그게 민주당에 속하든 조국 혁신당에 속하든. 이재명 성공을 위해서. 그럼요. 그리고 우리 다 같은 진영이니까. 네. 그런데 이 서울에서는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합하거나 이러잖아요. 저쪽은 더 결집을. 다시 또 반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탄핵 때 여전히 서울에서 네. 상대적으로 덜 나왔어요. 이재명 대표 후보. 그게 이재명에 대한 지지가 약해서 그랬던 게 아니고 이게 탄핵 후에 왜냐하면 김문수 자기네들 탐탁치 않지만 이거라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결집을 했던 거예요. 근데 네. 만약 오세훈이 됐건 누가 됐건 이게 유일하게 우리 자기 진영에 이거를 지키려고 하는 거에 그런 식으로 프레임 전쟁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서울도 더 힘들어집니다. 서울은 워낙
보수와 중도 표가 많으실 텐데 그런 차원에서 많은데 그런 점에서도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런 이 김진애 위원장님의 이런 의견과 또 합당에 반대하는 이 목소리들을 정청래 대표도 이제 알고 있을 텐데 모른 척 하시는 건 거겠지 뭐. 왜 모른 척 하시는 걸 보고 뭘 아느냐. 그냥 말을요. 레토릭한 말만 해요. 통합 분열하면 망한다. 지금 우리 분열 안 했어요. 의견이 좀 다를 뿐입니다. 의견이 다른 거는 양쪽 옆에 두고 시스터 정당으로 있는 게 훨씬 더 국회 운영하기도 좋아요. 저희 열린민주당이 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저도 법사위에서, 법사위를 잠깐 예. 했지만 나중에 그 있잖아요. 왜 그 수권 회의가 아니고 뭐라 그러죠? 예. 여러 당이 섞여서 네. 안건 조정 회의. 안건 조정이 맞아요. 안건 예. 조정 회의 할 때 열린민주당이 들어갔어요. 맞아요. 열린민주당이 들어가서 거기에 조정 역할을 하면서 표를 하나 더 얹어준 거거든요. 맞아요. 따로 그런 나와 있었기 역할을 때문에. 네 따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정말 민주당의 행보와 이재명 정부의 행보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 옆에서 정말 표현 말마다 따로 또 같이. 따로도 같이. 그 다음에 또 솔직히 민주당이 가끔은 예. 조금 기득권적인 선택을 할 때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크니까 보수적인. 그럴 예. 때 옆에서 이거는 아니고 뭐 좀 얘기하고 그러면은 우리 또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거를 잘 받아들이시니까 네. 이런 역할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네. 이게요. 저는 항상 대승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니까 네. 그렇게 하는 게 그리고 지금 만약 그렇게 이런 식으로 갑자기 합당하면은요 여러 가지가 이제 뭐 일반인들은 조국 대표한테 이럴 겁니다. 왜 항상 쉬운 길로만 간다. 안 한다 그러고 쉬운 길로만 간다. 그 다음에 조국 혁신당의 여러 가지 부담을 그 민주당이 다 안게 되는 뭐 그건 강미정 그 전 조국 혁신당 대변인 지금 고소당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민주당이 어떻게 안게 되면은 좀 저희도 얘기하기가 좀 힘들죠. 그런 거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좀 이 불에대는 주점 말씀하셨는데 네. 정청래 대표도 이런 비판을 다 듣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합당 제안을 갑자기 하고 또 지금 밀어붙이는 그 이유 어떻게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일 거예요. 당권 위해서는 당권을 위해서는 이것밖에 저게 없고 그 다음에 유시민 작가 표현을 말만다나 대권을 위해서는 이것밖에 방법이 없고 그리고 지금 나한테 우호적인 정청래 대표가 있을 때 이거를 하자. 거기다가 여기에 솔직히 권리당원의 상당한 1인 1표제가 되면 네. 권리당원에게 상당히 표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김어준 공장장의 힘도 좀 더 얹어줄 수 있고 네. 이렇기 때문에 지금이 그리고 적기다? 지금이 아니면 적기가 아니라 지금 아니면 안 안 되기 된다.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무리수를 쓰는. 뭐 저는 사실은 네. 크게 생각하면은 사실 작년 대선할 때 전 속으로 그 생각했어요. 네. 그때는 조국 대표가 감옥에 들어가 있긴 했지만 사실 합당을 하려면 지금이 시점인데 왜 이 얘기 안 할까? 오히려 오픈 프라이머리 하면서 또 뭐 같이 뭐 경쟁하자 뭐 이런 네, 술도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간에 별로 그런 얘기. 얘기 하면서 또 뭐 대립하는 이런 양상 뭐 사실 그게 벌써 8개월 전이에요. 8, 9개월 전이죠. 그렇죠. 10달 전 만약 그때 정말 저거 하고 싶었으면 그때 했었어야 돼. 근데 그때는 아주 그냥 뭐 우겼거든요. 우리는 네. 독립적으로 간다. 나오셔가지고도 우리는 지방선거까지 절대로 합당 없다. 이러고 가다가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항상 다당제를 주장하셨다가 그럼 뭐냐 이런 얘기들 이거 명분이 없어요. 명분이 없다. 네, 명분이 그리고 이재명의 시간을 흔들라는 시도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명분이 없습니다.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저희 정청래 대표의 오늘 입장이 또 나왔기 때문에 말씀 들어보다가 참네, 씨. 김진애 형님이 아니 저는 왜 꼭 이렇게 뉴스가 또 이슈에 나올 때. 논쟁이 있을 때는 꼭 와가지고 자주 보셔야겠네요. 아니 오늘은 또 얼마나 또 쇼츠와 나오고 네. 욕도 먹고 근데 욕도 먹는가 하면 지지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